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2분의 1 3x 더하기 1의 제곱은 5의 두 분이 x는 m 또는 x는 n일 때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먼저 이것의 근을 좀 구해 주어야 되겠네요. 근을 구하기 위해서 좀 거슬리는 게 아예 하나 있죠. 네, 2분의 1.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좌변에도 1을 곱하고 우변에도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3x 더하기 1의 제곱은 10이라는 꼴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3x 더하기 1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고요. x는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임을 알 수가 있겠죠. 즉, 한근 m은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0이 되고 또 다른 한근 n은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을 구해야 되죠. 두 수의 역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m은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0이니까 n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것의 역수를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0분의 3이 될 거고요. n분의 1도 마찬가지로 역수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0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0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0분의 3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이것을 통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0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0을 분모끼리 다 곱해줘 버리면 결국 유리와 같은 느낌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3에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0을 곱해줘야 될 거고요. 통분하는 중이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3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0을 곱해줘야 통분이 완성이 되겠죠. 합차 공식에 의하여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 그 다음에 뒤에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빼기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분자 부분은 마이너스 3 빼기 3 루트 10 빼기 3 더하기 3 루트 10이 되어서 마이너스 9분의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분을 해주시면 3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16분의 1x제곱 빼기 x 더하기 4분의 1은 0을 지연이는 이 형태의 꼴로 바꾸어서 풀었고 준혁이는 x 빼기 c의 제곱은 d 꼴로 바꾸어서 풀었습니다. AD 빼기 B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먼저 지연이가 푼 방법을 생각해 보면 지연이는 이것을 이 꼴로 바꾸었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얘를 전개를 하면 이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한번 해서 개수끼리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x제곱 빼기 4ax 더하기 4는 b 꼴이 되겠죠. 따라서 a제곱 x제곱 빼기 4ax 더하기 4 빼기 b는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6분의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4분의 1은 0하고 완전히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은 16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 빼기 b가 플러스 4분의 1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4분의 1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 4 빼기 b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b는 4 빼기 4분의 1, 즉 4분의 15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4분의 1, b는 4분의 1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준혁이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준혁이는 이 꼴로 바꾸어서 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16분의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4분의 1은 0을 양변에다가 16을 곱해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제곱 빼기 16x 더하기 4는 0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완전 제곱꼴로 바꾸어야 되겠죠. x제곱 빼기 16x는 마이너스 4. 상수항 먼저 이동시켜 놓고 왼쪽에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등호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오른쪽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8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죠. 자, 왼쪽은 그러면 완전 제곱 형태인 x 빼기 8의 제곱을 얻을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 부분이 64고 빼기 4니까 6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x 빼기 c의 제곱은 d꼴이어야 되니까 c는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6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8, d는 60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AD 빼기 BC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A는 4분의 1, D는 60, B는 4분의 15, C는 8이니까 계산해주면 15 빼기 30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5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는 0을 푸시오. 자, 이렇게 가운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0을 기준으로 나누어 줘야 돼요. 절대값이 양수인 거,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양수인 거, 절대값 안쪽에 있는 게 음수인 거,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0보다 큰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자, 양수면, 안에 있는 게 양수면 사실 절대값 3은 3 똑같잖아요. 그래서 양수를 절대값을 씌우면 자기 원래의 그 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2x는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빼기 2는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는 2가 되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자, 오른쪽에도 더하기 1 해서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시면 결국 x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해 중에 음수는 안 돼요. 양수만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x가 그러면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x제곱 더하기에, 자, 절대값 2x가 있는데 여기 안이 음수예요. 우리가 음수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씌우면 나올 때는 3이라고 해서 부호가 반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음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부호가 반대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마이너스 2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좌변과 우변에 뭘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인 1을 양쪽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러면 왼쪽은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오른쪽 우변은 3이 되겠죠. 따라서 x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따라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은 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것은 1 빼기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x는 1 빼기 루트 3. 그래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과 1 빼기 루트 3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두식 AB가 AB 이런 꼴로 나와 있을 때 3A 빼기 20B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3A 빼기 20B가 0이 되어야 하니까 각각 A, B에다가 이 식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자리에다가 식 대입해보면 3의 x제곱 빼기 3x 빼기 18이 되고요. 마이너스 20에 B는 0.1x제곱 빼기 0.2x 빼기 1.5.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를 해주시면 3x제곱 빼기 9x 빼기 54가 되고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0이 되겠죠. 는 0이 됩니다.
따라서 x제곱 빼기 5x 빼기 24는 0이 되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빼기 8, x 더하기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8 또는 x는 마이너스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실근이라는 말은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자를 빼주세요. 2차 방정식 이 아래 것은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수 m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사실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근의 개수를 이제 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지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유추를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유추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 잠깐 복습해 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때 근 x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조건이 붙었었죠. 단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여기 안에 루트 안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다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루트 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루트 안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b와 2a만 살아남아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 한 개만 남게 됩니다. 근 한 개. 따라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1번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얘가 b의 역할이고 얘가 c의 역할이죠. 2m 더하기 3.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1이 a의 역할이 될 겁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 주시면 16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2m 더하기 3이 되고 이것이 0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16 빼기 8m 빼기 12는 0보다 크고 따라서 4 빼기 8m은 0보다 큽니다. 즉 8m은 4보다 작아지고요. m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 두 번째 식은 중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는 이것이 b가 되고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c가 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 주면 b제곱이 얼마인가요? 4의 m 빼기 4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a c가 되고 이게 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4의 m제곱 빼기 8m 더하기 16 빼기 12m제곱 빼기 24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쭉 해주시면 마이너스 8m제곱 마이너스 32m 더하기 40은 0이 되고요. 마이너스 8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m제곱 더하기 4m 빼기 5는 0이 되죠. 자, m 더하기 5, m 빼기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m은 마이너스 5 또는 m은 1이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앞에서 m이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죠. 작은 범위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 중에 가능한 것은 m이 마이너스 5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m은 마이너스 5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빼기 4 a 빼기 b 빼기 12는 0이고 a, b의 곱은 8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a 빼기 b라는 이 덩어리가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a라고 그냥 두도록 할게요. 식을 좀 다시 표현해 주시면 a제곱 빼기 4a 빼기 12는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어떤 문자로 표현된 것을 나타낼 때는요, 그것의 범위를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a 빼기 b는 0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큰 a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답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a 빼기 6, a 더하기 2는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a는 6 또는 a는 마이너스 2임을 알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a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탈락, 우리가 구하는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a 빼기 2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되겠죠. 자,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좀 떠올리면 좋냐면 완전 제곱 형태의 제곱된 게 다 많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을 좀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a 빼기 b이기 때문에 더하기보다는 마이너스 빼기인 거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또 추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전개해 보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 배웠었습니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할 때 배웠었죠. a 빼기 b가 마이너스 2인 거를 구했고 그 ab가 8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만 각각 해주시면 돼요. 대입. 얘도 여기다가 대입. 따라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제곱 빼기 2에 곱하기 8 더하기 b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4는 a제곱 빼기 16 더하기 b제곱이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2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0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의 두 근의 합이 2차 방정식 3x제곱 빼기 8x 더하기 a는 0의 한 근이고 다른 한 근을 b라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의 두 근의 합을 일단 구해야 되겠네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의 근을 일단 구해볼까요? 근 x는 근의 공식에 의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따라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근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와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 이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어 2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연결지어서 배우는데요. 그때 가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러분께서 직접 근을 구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한 뒤에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뒤에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빨간색 식의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근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이니까 저기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0임을 알 수가 있겠죠. 3 더하기 8 더하기 a는 0, 즉 a는 마이너스 1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빨간색 식의 또 다른 근까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 a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아이를 원래 식에다가 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x제곱 빼기 8x 빼기 11은 0이 되어서 이제 근을 좀 구해보시면 3x 빼기 11 x 더하기 1은 0이 되면서 x는
3분의 1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근이 이미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고 또 다른 한 근을 우리가 b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근 b는 결국 3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즉 a 더하기 b는 a가 아까 마이너스 11이었고 b가 또 다른 한 근인 3분의 11이 되어 마이너스 3분의 33 더하기 3분의 11이 되어 마이너스 3분의 2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AD가 20, 그다음 CD가 12인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A에서 점 B로 초속 1cm로, 그러니까 P는 A에서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B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Q는 B에서 출발해서 C로 움직이고 있어요. 점 P와 Q가 동시에 출발할 때 몇 초 후에 P, B, Q의 넓이가 35제곱센티미터가 되는가? 자, 그러면 우선 P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P가 A에서 지금 이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초속 1cm라는 거는 1초당 1cm 간다는 거고요. Q 같은 경우는 B에서 점 C로 초속 2cm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1초당 2cm를 움직인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몇 초 후냐라는 거니까 x를 몇 초 후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가는 P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P가 x초 후에 움직인 거리는 얼마일까요? P가 x초 후에 움직인 거리는 1초당 1cm니까 x초가 흐르면 xcm가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길이는 얼마가 되나요? 원래 12였으니까 12에서 x를 뺀 값이 되겠죠. 자, 아래쪽에서도 보시면 이번에는 Q가 B에서 출발해서 점 C로 이동을 하니까 BQ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BQ는 우리가 1초당 2cm라고 했으니까 x초가 지나면 2x만큼 움직인 게 되겠죠. 삼각형 PBQ의 넓이가 지금 35가 되는 그때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PBQ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PBQ는 12 빼기 x 곱하기 2x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 35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것을 정리해주면 x에 12 빼기 x 이렇게 되니까 다시 정리해 주시면 x에 12 빼기 x는 35,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2x는 35가 되겠죠. 자,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5는 0으로 정리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7, x 빼기 5는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5 또는 x는 7이 되고요. x가 5초일 때 5초 또는 x가 7초일 때 넓이가 35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x가 5초 지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초가 지났다면 AP의 길이는 5가 될 거고요. 여기 남아있는 길이는 7이 되겠죠. 그리고 BQ의 길이는 10이 되니까 넓이가 35가 됨을 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x가 7초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7초 지났을 때 AP의 길이는 7, BP의 길이는 그러면 5, 이때 BQ의 길이는 1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확인해 보니까 5 곱하기 14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넓이가 35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몇 초 후에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5초 또는 7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